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죠. 어떻습니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여전히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만 그런 건 아니고 계속적인 8영업일 넘는 하락 압력을 가져왔고 어제 날짜는 더했죠. 2,750원을 이탈하면서까지 심한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물론 다시 결국은 올려놓긴 했죠. 물론 이 떨어졌던 이유 또한 미국의 금리 때문이었고 다시 어제 날짜로 반등했던 이유 또한 미국의 금리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말이냐?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에서 동결로 시장에서는 무게 추가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젯밤에는 다시 한번 또 동결해서 인하할 가능성 또한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면서 시장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온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변동성을 보여주는 거지만 이런 박스권을 만든다. 그렇다는 건 2,750원부터 3,000원대 라인까지의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던 대외적인 이벤트라고 하죠.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물론 이 금리 결정은 언제입니까? 12월 11일입니다. 자, 아직 11월, 오늘이 22일인데 오늘 날짜로 이렇게 흔들 필요가 있냐? 12월 달인데 12월 달에 흔들면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죠. 다만 금리가 결정이 어떻게 되기 전까지 수많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올 것이고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은 또 한번 엄청나게 나올 거니까 우리 이 부분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떨어진다고 그냥 매도하고 올라간다고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라 변동스러운 시장에서 기준 라인을 정확하게 잡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1월 22일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인데 니플의 고래가 이틀 새 2억 개를 쏟아냈다. 시장에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틀 동안 2억 개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 자, 이것만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야, 시장이 이제는 끝났다. 고래도 이렇게나 많이 매도하고 있으니 더 이상 우리도 버틸 수 없다. 개인도 빨리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뉴스입니다. 근데 이 뉴스 이후에 어떤 뉴스가 또 나오냐? 이건 보세요. 니플의 고래들은 암호화폐가 흔들릴 때 78억 달러어치의 코인을 줍줍했다. 이것 또한 11월 22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같은 날짜에 2억 개는 매도를 했다라고 하고 나머지 또 뉴스는 78억 달러를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자, 2억 달러 해당되는 78억 달러. 자, 물론 매도도 나온 것도 맞고 매집한 것도 맞거든요. 흔들릴 때마다 매집했다라는 거, 흔들릴 때마다 코인을 줍줍했다는 건 매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매집은 뭡니까? 매수와의 차이점이 뭐죠? 매수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리고 저점에 매수하고 다시 올라가던 것도 또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는 거. 이게 바로 매집이죠. 자, 고래가 매집을 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들의 물량, 공포감에 질린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렇게 고래가 매도를 할 때도 이 물량을 그대로 받는 거. 이거 뭐라고 합니까? 대량 매매. 블록 딜이 발생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고래들은 매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나는 현상. 이게 바로 대량 매매, 이게 바로 블록 딜이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니플의 고래가 매도했다라고 해서 우리 또한 매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고래가 급격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매수 따라가야 됩니다.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고래는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는 매집의 관점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매집의 관점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 XRP 니플 코인은 고래들이 8월 달 이후에 흡수 액수가 ETF 상장과 맞물린 흐름의 변화의 신호를 받고 있다. 자, 8월 달 이후에 흡수를 했다. 흡수했다는 건 고래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대부분의 물량은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 그 물량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8월 달 이후에 흡수 물량이 많아졌다. 대규모 지갑의 주소들은 8월 달 이후에 40억 개의 니플을 추가로 확보를 했다. 같은 시기 미국 시장에선 니플 현물 ETF가 첫 거래일을 맞이하면서 주목받고 있고 그 두 가지의 흐름은 확실한 상승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 고래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관점에 있었다라는 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말씀을 드렸던 8월 달부터 현재 시점까지 40억 개의 니플을 모아놨다. 근데 고래가 지금처럼 단가가 횡보 라인을 길게 가져오고 다시 한번 횡보 라인 또 한 번에 하방 압박 받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 언제 40억 개를 모았을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추가했던 고래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또한 어떻게 매수, 매도 시점을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니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으면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이렇게 나올 수가 없겠죠.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ETF부터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력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고래들의 효과를 가져갈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자료들 모두 다 넣어 놨으니까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 두 가지를 클릭하시면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고 하나는 PC 참여 링크거든요.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쪽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모두 다 무료로 받아보신 다음에 확실한 수익을 함께 하시면 더욱 좋겠죠. 고래의 움직임부터 상승에 대한 모멘텀, 수익 구간에 극대화시키는 부분까지 하나씩 다 모아놓은 자료니까 자료부터 먼저 받아보시고 자료만 보고 직접 따라할 수 있다. 그대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료만 보고는 잘 모르겠다. 그럼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해도 충분하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뉴스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XRP 니플 코인 왜 동시에 무너졌을까? 이게 어제 밤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뉴스였고요. 현재 시점에 하락 압력을 한 코인만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지금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자체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미국이란 나라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될 줄 모르겠다라는 부분과 미국이란 나라의 기업에서 AI 거품론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흔들림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말 그대로 대외적인 거. 그렇다는 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벤트였다는 걸 한 번 더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하방 압박을 엄청나게 받았고 우리 비트코인 또한 8만 달러대로 멀어진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 근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이 바뀌어 나가고 있죠. 현재 시점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 또한 높다. 라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뭐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이 이렇게나 급락하다 보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을 제외한 남아있는 알트코인들 모두가 다 같은 영향을 받고 이더리움, 니플코인 동반 하락세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시점까지 만들어졌다. 근데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해당 연준 2인자죠. 연준 총재가 연준 고위 간부가 뭐라고 합니까? 금리 인하 여지 있다.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는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라는 거. 주말을 앞두고 미국 증시 또한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렇게 끝났거든요. 다우는 1.08% 상승해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88% 마찬가지로 상승해서 마감. S&P 500 또한 0.98 하락했다가 상승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하겠죠. 가상자산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같이 주면서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니플 코인도 같은 상승력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어떻습니까? 또 한 번의 하락 압박을 받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거든요. 오늘 토요일은 가상자산만 내일까지 열립니다. 그렇다는 건 가상자산 스스로가 시장의 변동성을 그대로 같이 막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의 흔들리는 모습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래들의 움직임은 지금 현재 시점에 매집량이 늘어났던 그 부분들을 뒤로 하고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테스트 받고 다시 끌어올릴 때까지 우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수익 구조가 충분하고 비중이 많다. 그러면 일부 매도 시점을 가져가는 거 당연히 가능하죠. 또한 비중을 추가하는 매수 시점을 가져가려고 한다. 근데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서 곧바로 100% 몽땅 다 들어갑니까? 안 되겠죠. 섣불리 매수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비중을 확실하게 20에서 30%의 비중을 나누어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내 매입 단가 높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통해서 매입 단가를 낮춘 이후에 수익 구간을 도모해야 되는 피분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걸 한 번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XRP 니플 코인 말씀을 드렸던 최근에 ETF는 계속적인 화랑을 갖고 가고 있는데 왜 니플은 떨어지는 걸까?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주된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연결 바로 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 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무료로 같이 받아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자료도 톡방도 영상도 무료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링크만 클릭하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XRP 니플 코인 ETF 움직임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니플 XRP는 15%의 급락한 뒤에 반등의 기회를 가져오고 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지표가 신호를 보냈는데 ETF 확산이란 그 부분과 함께 움직임을 할 것이다. 이게 11월 22일 오늘 오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15%의 급락세 정말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았지만 니플은 ETF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ETF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해당되는 부분 최초에 나왔던 니플의 ETF는 나흘 만에 얼만큼의 거래량 2억 9,261만 달러가 유입되었어요. 공급 불안 경고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ETF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펀드라는 것은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ETF가 출시가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환호를 부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도 마찬가지였고 이더리움 ETF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했던 건 XRP 현물이고요. 지금 출시가 된 건 XRP ETF입니다. 말 그대로 투자가 니플 쪽에 쏠려져 있던 게 이제는 어느 정도는 비중이 나눠질 수 있죠. 어디로? 니플의 ETF로. 누구의 자금이? 고래들의 자금이 이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어떤 걸 말합니까? 최초에 ETF가 출시가 되면 니플은 변동성 모습을 가져온다. 왜? 이렇게 투자가 포트폴리오가 새롭게 작성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다. 말 그대로 2억 9,261만 달러 유입됐으면 그만큼의 해당되는 XRP에서 매도한 자금이 이쪽으로 이탈되었을 가능성 또한 높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결국은 니플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 니플 ETF의 기초 자산은 XRP가 되기 때문에 니플 XRP가 올라가야지 ETF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어떤 데서 상장했습니까? 비트와이즈에서 니플 ETF가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성공이 아니라 초대박을 쳤답니다. 첫날 기록이 얼만큼 올랐길래 초대박일까?
자, 그 이유는 여기 있죠. 얼마입니까? 비트와이즈 XRP ETF가 첫날 거래량 막판을 남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2,200만 달러 규모의 거래량을 올렸다.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카나리 캐피탈이 먼저 XRP ETF가 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거래량이 유입되었죠. 근데 비트와이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이어서 가장 큰 운영사 중에 하나였던 그레이스케일이 도지코인과 니플에 대해서 현물 ETF 24일 날짜로 증시에 상장하기로 했다. 자, 어떻습니까? 점차 수많은 운영사들이 니플 ETF를 상장시키고 있고 마지막 최종 관문인 블랙록 또한 이제 니플 ETF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곳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했던 운영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블랙록한테 조금은 밀렸죠. 근데 지금은 만약 니플 ETF를 독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블랙록이 가만히 있을까? 아니죠. 블랙록 또한 참전할 수밖에 없는 시점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 이러한 기대 심리는 당연히 XRP 니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떨어졌으니 답답한 흐름은 맞습니다. 8월 달부터 엄청나게 많이 매집했던 고래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졌으니 정말 답답하죠. 다만 이전에도 지금 이 시점을 겪고 어땠습니까? 재차 상승력을 높여서 5,000원 전고점 라인을 돌파했던 것처럼 돌파가 아니었죠. 가까이 왔던 것처럼 이 시점부터가 새롭게 상승력을 가져가고 지난번처럼 고점 라인을 만약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를 향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신고가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50% 추가 상승력 7,5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3,000원을 못 왔던 이 바닥 확실한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갈지를 한 번 더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과 또한 차트의 분석만으로도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모두 무료로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